고교 교사 60세 퇴직, 5년 후 월세살이 은퇴 후 이렇게 무너졌다. 요즘 들어 주변에서 연금만 있어도 노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돼. 사실 예전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특히 교직 생활을 오래 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연금이 나온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잖아. 정년퇴직만 하면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그런데 실제로 은퇴를 해보면 우리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이 찾아올 때가 있어. 월세살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잖아. 여기서 말하는 월세살이는 단순히 내 집이 없다는 뜻만은 아니야. 그동안 쌓아두었던 뭔가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느낌,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압박감이 정말 엄청나다고 하더라. 내 주변에도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 5년 만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꽤 있어.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은퇴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3가지를 간단히 소개하려고 해. 조금이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직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앞으로 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미리 대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순간이 되면 노후는 설마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야. 1사례 1한 달에 300만 원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다. 마이너스 스토리 소개. 연금이면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겠지? 라고 말했던 A 선생님 이야기야.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30년 넘게 근무를 하고 60세가 되자마자 무난하게 퇴직을 하셨어. 퇴직 직전엔 나는 평생 교단에만 서 있었고 연금도 괜찮으니 노년이 그렇게 불안하지 않겠지라고 하셨대. 실제로 연금이 매달 300만 원 조금 넘게 나오니 숫자만 보면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잖아. 마이너스 무너진 이유. 문제는 막상 퇴직 후 나오는 목돈, 즉 퇴직금과 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였대. 처음에는 여유 있게 쓰자, 고생했으니 여행도 가야지 하며 해외여행 몇 번 다녀오고 자녀가 있다 보니 결혼 자금 보태주고 차도 조금 좋은 걸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한 번뿐인 내 인생, 이제부터 누려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화근이었어. 돈이 슬슬 나가는 게 아니라 확확 나가버렸대. 게다가 연금 300만 원이면 여유로운 줄 알았는데 막상 생활비에 여기저기 빠져나가고 나니 남는 돈이 별로 없네? 라는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다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5년 만에 집을 처분하고 월세로 전환해야 했다고 해. 마이너스 시사점. 여기서 느낀 교훈은 연금이 300만 원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지만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이벤트 자녀 결혼, 차 구매, 대출 상환 등가 몰려오면 순식간에 바닥난다는 점이야. 거기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활비가 점점 오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도 무시 못하잖아. 넉넉하다라는 착각이 가장 큰 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지. 이 사례 이퇴직 후 재취업했다가 건강 잃은 B 선생님. 마이너스 스토리 소개. 두 번째 사례는 60세에 퇴직했지만 연금이 생각보다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재취업하게 된 B 선생님 이야기야. 고등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퇴직 때 나온 퇴직금도 크지 않았고 교직원 연금도 약 200만 원 중후반 정도. 큰 폭으로 받는 분들이나 소위 사립학교 교직원과도 다르다 보니 사실상 생활비에도 조금 빠듯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취업을 결심했다더라고. 마이너스 무너진 이유. 문제는 건강이었어. 그동안 교단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몸도 조금씩 상해 있었는데 난 아직 젊다라는 마음으로 무리해서 일을 찾았대. 처음에는 학원 강사 자리도 알아보고 개인 과외도 하면서 소득을 벌긴 했지만 생각보다 일이 쉽지 않았던 거야. 일하는 시간도 길고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병원 갈 일이 잦아지는 거지. 그때 병원비가 한번 크게 나가 버리면서 결국 모아둔 돈이 빠르게 소진됐고 재취업도 1년 정도 하고 나선 못 버티겠다고 포기했어. 그리고 그 뒤로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렵더래. 소득은 사라졌는데 생활비와 병원비는 계속 나가니까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집을 담보 대출로 돌렸다가 결국은 월세로 전환했다고 하더라고.
마이너스 시사점. 건강이야말로 진짜 자산이란 말이 있잖아. 이 사례는 은퇴 후 노동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건강 문제로 얼마든지 휘청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를 미리미리 하고 은퇴 후 갑자기 고강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비해 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 3사례 3가족에게 너무 많이 베풀었던 C 선생님. 마이너스 스토리 소개. 마지막 사례는 자녀들이 잘 될 때까지만 도와주자라는 마음으로 재정을 모두 쏟아붓다 결국 월세로 전락한 C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분은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정년퇴직을 하셨고 연금은 월 280만 원 정도 받으셨어. 부부 모두 함께 살아가면서 자식이 3명인데 다들 경제적으로 자립 중이라고는 했지만 막상 사회초년생이라면서 계속 손 벌리는 일이 잦았던 거야. 마이너스 무너진 이유. C 선생님 부부는 그래도 아이들은 밀어줘야지. 나중에 잘 되면 자식이 효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자녀들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주고 취업할 때 필요한 자금도 두둑히 대줬대. 결혼 자금도 최대한 잘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 다 메워주고 그러다 보니 퇴직금도 거의 다 썼고 살던 집에 대출도 늘고 이때부터 연금을 생활비로만 쓰기에도 빠듯해졌다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자녀들이 결혼 후 자기 가정 꾸리기도 바쁘니 효도는커녕 돌봐줄 여력이 없더라는 거야. 결국 자식에게 듬뿍 주면 득이 되겠지라는 희망은 현실과 크게 달랐지. 본인들도 생활비 부족이 심각해져 집을 처분하고 작은 월세로 옮겨가야 했고 여유가 없으니 이제는 자녀들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 마이너스 시사점. 자녀에게 투자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은퇴 자금을 전부 베풀므로만 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노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자녀들이나 가족들도 결국엔 자립해야 하고 부모가 계속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미리 지원 한도를 정하고 나머지는 확실히 내 노후를 위해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은퇴 준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 위 3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막연한 낙관이 있다는 걸 느낄 거야. 연금이면 됐겠지? 내가 다시 일하면 되겠지? 자식들이 나중에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현실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 재정 설계 은퇴 전에 연금 외에도 현금 흐름을 다양화할 방법인 대수익, 재취업, 금융투자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해.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지출 자녀 결혼, 자동차, 대출 상환, 여행 등을 어떻게 조절할지 미리 계산해 놓는 게 좋아. 건강관리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더 들 수밖에 없으니까 젊을 때부터 병원비 나갈 부분도 예산에 포함해 둬야 해. 그리고 퇴직 후 새로 일을 시작하려면 최소한 지금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 중요해. 가족과의 대화 자녀 지원 문제도 결국은 가족 안에서 솔직하게 부모의 노후 자금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야 해. 괜히 부모가 무리해서 베풀었다가 정작 본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면 나중에 자녀 입장에서도 미안하고 불편해질 수 있거든. 정리하며 은퇴 후 이렇게 무너졌다 라는 문장은 겁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어. 누구도 난 안 그럴 거야 라고 장담 못한다는 게 무서운 거지. 나는 이 글에서 안 좋은 미래만 제시하고 끝내고 싶진 않아. 오히려 지금이라도 준비한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은퇴 후 재취업이 아니라 은퇴 전의 부업이나 취미를 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 갑자기 60세 이후에 막무가내로 뛰어드는 것보다는 미리 작은 일이라도 경험해두면 몸과 마음이 훨씬 편해질 수 있지. 금융 문맹 탈출을 위해 간단한 투자, 공부라도 시작하는 게 좋아. 주식이든 채권이든 아니면 예적금밖에 몰라도 일단 내 돈을 어떻게 불려야 하고 지켜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 자녀 지원은 적절히 그리고 원칙을 정해서 하자. 무조건 부모가 다 해줘야 한다는 건 옛날 방식이고 요즘은 자녀들도 본인들의 삶이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합의를 보는 게 맞다고 봐. 나는 우리 모두가 은퇴를 기대하는 시기로 맞이했으면 좋겠어. 은퇴가 그냥 쉬는 시기가 아니라 인생 2막을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야.
그러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건 마음가짐이더라고. 혹시나 지금까지 은퇴를 먼 미래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글을 보고 나도 조금씩 대비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라도 먹었으면 해. 결국 남들 다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 삶에 맞는 은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쩌면 그 전략이야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그리는 과정이 될 테니까 말이야. 고교 교사 60세 퇴직, 5년 후 월세살이 은퇴 후 이렇게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다가오기 전에 우리 모두 미리 한 번씩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